본격 취준생 토론 배틀 취업에 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깨드리겠습니다. 진! 다! 야! 네. 취준진담은 20대의 그 여러 가지 목소리를 들어보고 고민도 같이 해결하는 그런 코너죠. 네, 오늘 취준진담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할게요. 정철상 교수, 강민혁 대표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그리고 취준진담의 또 다른 주인공이죠. 고려대학교 토론 동아리 고란도란 김민지 학생, 최낙원 학생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두 팀의 토론 지켜봐 주십시오. 네, 두 학생들의 불꽃 튀는 토론 대결 너무너무 다 흥미진진한 겁니다. 네. 자, 먼저 취준진담 제작진 앞으로 사연이 도착했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중소기업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대기업 야, 뭐 때문에 그렇게 왔다 갔다 변덕스럽게 고민하냐? 아 저번에 중소기업이랑 대기업 면접 둘 다 봤잖아. 둘 다 붙었어. 그게 고민이야. 야, 장난하냐? 미안해. 뭘 고민해. 당연히 대기업이지. 근데 명성만 대기업이지 요즘 구조조정이다 뭐다 정말 복잡하고 진짜 정신없더라고. 그래서 걱정이야. 그래? 어. 야, 그래도 설마 대기업이 망하겠어? 아유 야, 너 그 회사 배지 달고 출근길에 아메리카노 먹는 거 좋아했잖아. 그것도 좋지만 근데 중소기업이 요즘 연봉도 좋고 복지도 너무 좋대. 아, 진짜? 그래서 요즘 그런 말이 있어. 히든 챔피언이라는 말도 생길 만큼 너무너무 좋다 하더라고. 그래, 그렇게 탄탄한 중소기업이라면 대기업 안 부럽겠네. 진짜 그렇지. 고민되긴 하겠다. 정말 고민이야. 대기업을 쫓느냐 중소기업에 안주하느냐 이것이 조금 고민인 사항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기업의 미래 비전을 따져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고민 상담자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은 어떤지 한번 들어볼까요? 제 생각에는 유망한 중소기업이 굉장히 학생들 입장에서 취업 준비생들 입장에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유망한 중소기업은 세 가지 특성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연성과 재량과 발전 가능성. 네. 이 세 가지가 사실 대기업에는 갖춰주지 않았고 유망한 중소기업에는 있는 만큼 저는 유망한 중소기업을 선호합니다. 네. 그렇군요. 낙원 학생은요? 네, 제 생각에는 반대로 대기업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취준생들이 직업을 선택할 때, 기업을 선택할 때 가장 우선시적으로 고려하는 기준인 보수나 연봉이나 그리고 또 그 회사의 명성 같은 면에서 아직까지는 대기업이 많이 앞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대기업 갔다고 좋아할 때가 엊그제 같았는데 네. 요즘 대기업도 사양길로 접어든 추세가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기본적으로 건설이라든지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는 최근 뭐 한 5년 이내로 계속해서 업황이 안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평상시에 이제 뉴스에서 많은 구조조정 뉴스를 보다 보면 굉장히 우울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저희 실제 제자도 뭐 이 조선업종으로 합격을 해서 대기업이라고 해서 굉장히 행복해하다가 갑자기 구조조정을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또 불안해하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은 맞지만 하지만 오늘 본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유망한 중소기업이냐 사양길의 대기업이냐 저는 뭐 주저하지 않고 사양길의 대기업을 가는 게 더 낫다라는 것을 오늘 토론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증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철상 교수님, 최근에 유망한 중소기업들이 좀 늘어나고 있죠? 예, 말씀하신 그 보수, 비전, 명성, 안정성 이런 것들을 상상을 초월하는 중소기업들이 네. 있습니다. 네네. 뭐 IT 기업 중에서 아주 유명한 기업 중에 제니퍼 소프트 같은 회사는요. 네. 네. 안에 이제 수영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수영 시간이 근무 시간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7시간 근무하고 좋다. 1시간은 수영합니다. 네. 여섯 어떻게 해야 시간. 되나요? 안 하면 어떻게 안 되나요?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됩니다. 좋다. 5년을 이제 재직을 근무하면 가족들 전부 다 해외 여행을 보내줍니다. 네. 우리 청년들 대학 다니면서 이제 장기 여행을 못 하느냐고 많이 고민하는데요. 네. 10년을 근무하면 2개월 동안 유급 휴가를 보내줍니다. 와, 예, 이런 것도 있고 제가 아는 저 에이스 그룹 같은 회사는 더 놀라운 곳인데요. 일주일에 며칠 근무하는지 아세요? 5일. 4일 근무합니다. 4일이요? 그리고 근무 시간은 하루에 6시간입니다. 오. 이런 회사가 걸 돌아갈까요? 돌아갑니다. 네. 단기 순이익이 네. 900억에 140억 정도가 날 정도로도 900억에. 영업이익입니다. 영업이익이. 네. 그리고 그 정도로도 괜찮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많은 중소기업들이 과거와 달리 이런 한두 개의 기업이 아니라 네.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발빠르게 변화해 나가면서 우리 청년들의 입맛에 맞는 기업들이 너무도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준비했죠. 오로지 취준생의 취준생에 의한 취준생을 위한 취준진담. 오늘의 주제 공개합니다. 네, 오늘 취중진담의 주제는요. 네. 유망한 중소기업 대
사양길 대기업입니다. 야, 이건 진짜 심각합니다. 이거는 정말 중요한 질문인 게 네. 이건 취준생의 인생이 바뀔 수 있는 질문이에요. 그렇죠? 대단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이 논제에 대해서 토론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찬성팀 1분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유망한 중소기업을 가겠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기업의 측면과 사람의 측면입니다. 사람 측면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취준생들 입장에서 당장 지금 내가 이 기업에 입사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리고 내가 지금 이 공채 시즌에 통과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입사 가능성이 더 높은 쪽은 어디일까요? 국내에서 40여 개밖에 되지 않는 대기업 대신 개수가 많은 중소기업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커리어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만약에 입사를 하고 나서 내가 별 볼 일 없는 어떤 직원으로 전락하게 된다면 어쩌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될 텐데 그 측면에 있어서도 역시 중소기업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도 제가 본격적인 토론 때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다른 측면, 기업 입장에서 이 기업의 여러 가지 측면을 검토해 봤을 때 과연 좋을 것인가를 검토해 봤을 때 발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유망한 중소기업은 취준생이 가기에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네, 잘 들었고요. 반대팀 1분 발언도 시작해 주시죠. 네, 반대팀 1분 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반대팀은 사양길이더라도 대기업에 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첫째로 연봉, 근무 환경, 복지에 있어서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준들은 실질적으로 취준생들이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사양길 대기업이라 하여도 단기간 안에 회사가 무너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설령 최악의 상황에도 대기업은 오히려 다른 대기업에 인수되는 등 어떻게든 이어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현재 유망하다고 할지라도 미래에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취준생의 입장에서 내 커리어의 첫 단추를 잘 꿰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 직장 생활을 어디에서 했느냐에 따라 앞으로 이직, 구직 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사양길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생각해 볼 때 대기업에 가는 것이 더 현명한 판단이라는 것이 저희의 주장입니다. 일단 말씀을 드리면 대기업에 있으면 흥망성쇠를 다 보기가 상당히 어렵고 직급의 상사에서부터 사장님부터 해서 가장 모든 부서를 다 보기가 어려운데 중소기업에 있으면 굉장히 여러 가지 직무와 더불어서 위에서 하는 모든 업무들을 다 관장해서 바라볼 수 있는 시야에서 네. 어떤 면에서 보면 직무 중심보다 더 포괄적인 관점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중소기업도 한번 바라보자라는 측면으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유망한 중소기업 대 사양길 대기업 토론 배틀 전반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민지 학생, 최나건 학생 준비되셨죠? 먼저 최나건 학생부터 시작해 주시죠. 네, 통계청과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요. 중소기업의 임금 인상률이 대기업보다 낮아지면서 개선 조짐이 보였던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다시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대기업 대비 62%로 이것이 2008년 이래로 가장 큰 격차가 나타났다고 해요. 네. 이렇게 임금 격차가 점차 벌어지고 근무 환경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중소기업의 아까 말씀하셨던 발전 가능성, 유연성만 보고 취준생들이 그것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인지 네.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역으로 한 가지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연 임금만이 취준생이 기업을 선택해야 할 유일한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한 가지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이 일반적인 지표로 받아들여지기엔 너무나 일반론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의 임금만 단기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당연히 대기업의 임금이 더 높아 보이는 것이 통계적으로도 또 저희가 느끼기로도 사실입니다. 임금이 중소기업에서 더 낮다는 점은 부인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렇다면 이것이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과연 유지 가능한 임금인가를 보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사실 사양길 대기업들은 대부분 40, 50대 정년 퇴임을 하게 되죠. 정작 뭐랄까요? 정년 퇴임 말고 구조조정이 아니더라도 그 나이쯤엔 거의 다 정년 퇴임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네. 그러나 중소기업에서 낮은 임금을 받고 처음에 이 직업을 시작을 하더라도 그것이 점진적으로 발전하여 그것이 큰 산업이 되고 큰 산업에서 효율적인 임금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좀 더 큰 발전의 원동력 그리고 개인적인 어떤 발전의 기반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카카오라던가요. 우버
택시, 그리고 몇몇 냉각 기술 회사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대기업보단 오히려 이런 곳에서 조금 낮은 임금으로 시작하더라도 효율적인 직장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낫지 않나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대기업의 평균 근속 연수가 짧은 것은 사실인데요. 그렇다면 작은 기업에서 일을 하다가 중소기업이 아예 없어지는 경우 이건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중소기업을 키우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떤 통계적인 유의미한 자료를 찾을 수는 없었다고 사실 인정을 하고 가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주제로 삼고 있는 것은 유망한 중소기업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사실 많은 유망한 중소기업들의 현황을 보면 지속적으로 15년 이상 유지되어 온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네. 그리고 이 시장이 아직 죽지 않았다면 이것을 미래지향적으로 보는 것이 그리고 해석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로서 희망적이고 좀 더 긍정적인 해석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선 다음 카카오를 중소기업의 미래 비전 한 사례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2000년대 초반에 IT 버블이 있을 때 엄청나게 많은 IT 기업이 성행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 당시에 그 누구도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어요. 남은 건 결국 두세 개 정도밖에 안 남은 거예요. 수백, 수천 개가 넘는 IT 기업들이 남발을 했었는데 결국 남은 건 우리가 알고 있는 다음 카카오, 그다음에 뭐 네이버, 기타 몇 군데가 더 있거든요. 근데 과연 아까 얘기하신 게 임금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는 저도 공감을 해요. 이제 그 부분 우리가 천천히 나가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근데 과연 다음 카카오라는 기업을 우리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 기업이 유망하다라고 과연 어떻게 판단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궁금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스타트 라인은 중소기업이었다라는 거죠. 네. 거기에서 출발을 했었을 때 다들 그렇게 되겠느냐라고 했을 때 다들 선택을 안 했었다라는 거죠. 그런 새로운 기회들이 새로운 산업을 통해서 끊임없이 들어오는데 중소기업이라고 우리가 너무 많이 배척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런 말씀이 들고요. 아까 기업이 망하면 어떻게 될 거냐 이런 말씀을 조금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우리나라는 자꾸 이제 이 중소기업에 회피하는 것 때문에 국가가 건져서 허리가 이제 튼튼해야지 축구도 미드필더가 잘할 수 있듯이 그래서 더 좋은 기업들이 더 많이 나오고 네. 우리가 보다 장기적으로 이제 성장해 나가려고 하면 우수한 인력들이 중소기업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면서 새롭게 도전해서 보다 더 많은 것들을 얻어갈 수 있는데 대기업에 있는 그 소위 말하는 연봉에만 현혹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우려감이 듭니다.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 말을 정부한테 하는 거라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네. 취준생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네. 현재 취준생들에게 과연 중소기업을 선택해라. 그래야 한국 경제가 살아나니까 중소기업을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을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최낙원 토론자의 우려처럼 사실상 취준생에게 임금 말고 어떤 중소기업을 선택을 할 실질적인 요인이 있을지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저는 그것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임금만이 아니라 직장 생활에는 많은 것이 요구되죠.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던가 뭐 직장 생활의 자유도라던가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직원 복지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 사실상 임금 말고 또 정부에서 제시할 수 있는 어떤 비전 말고도 중소기업을 선택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한 통계를 볼게요. 나이스 평가 정보, 엔서치 마케팅, 퍼시스, 에이스 프로젝트 등 여러 가지 중견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는 직원들로부터 나온 설문조사입니다. 나이스 평가 정보의 경우에는 정시에 출퇴근할 수 있다. 금전적 보상이 내가 어떤 성과를 이루었을 때 확실하다. 이것이 어떻게 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런 인과관계가 더욱 명확하고 보장받을 수 있다. 또 이디아 같은 경우에는 복지가 뛰어난 매우 착한 회사다. 그리고 엔서치 마케팅, 휴일과 연차 사용이 자유롭다. 선배라던가 쌓여온 연륜이 있는 어떤 많은 대기업 사람들의 경우와 달리 이런 네. 것들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또 퍼시스의 경우 여성이 일하기에 좋은 직장이다. 이런 것들은 네. 대기업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기업 문화다. 이런 것들을 들어서 충분히 중소기업을 선택할 어떤 다각적인 요인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방금 얘기했던 기업들은 굉장히 우수한 사례인 것 같아요. 근데 방금 거기 회사에 속한 분들이 이제 설문 결과를 보면 우리 회사가 제일 좋아가 아니라 그냥 우리 회사 좋은 거거든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이거죠. 좋으니까. 하지만 그럼 대기업에 있는 사람들은 설문조사를 해서 우리 회사 안 좋다라고 한 게 아니라 설문조사를 안 한 거거든요. 네. 왜 안 하느냐? 많이 주기 때문에 굳이 그런 걸 알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상위권의 이제 연봉을 보면 항상 현대자동차나 이제 삼성그룹이 항상 1등부터 10등에다 들어가는데 근데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 기업들도 꽤 많아요. 더 많은 연봉을 주지만 왜? 굳이 안 알려도 돼요. 우리 많이 주니까. 근데 그런 것처럼
중소기업에서 방금 얘기했던 그런 아주 뛰어난 이런 베네핏을 주는 곳은 극히 드물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네. 우리가 지금 토론하고 있는 유망한 중소기업, 사양길 대기업인데 유망한 중소기업은 복리후생이 좋고 사양길 대기업은 복리후생이 안 좋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가 아닌가. 그 부분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그 좋겠습니다. 부분에 대해서 반론 드리겠습니다. 네. 대기업은 임금이 높지만 이런 복리후생이 사회적 문화 때문에 어떻게 낮을 수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임금이 좀 낮은 대신에 그것을 좀 장기적으로 지속시킬 수 있고 또 게다가 더해서 직원 복지가 좋다. 이런 문화가 딱딱하게 위계적이지 않기 때문에 설정이 자유롭다.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굳이 대기업의 높은 임금만이 선택의 요인이 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등한 출발점에 서 있다. 뭐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네, 중소기업의 여러 가지 근로혜택 지표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실제로 취준생들과 대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 그 모든 것들을 고려했을 때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장의 21.6%가 대기업을 가고 싶다고 했고 중소기업에 가고 싶다고 했던 응답자는 2.3%에 불과했습니다. 그 모든 지표들을 고려했을 때 청년들의 선택이 이렇다는 겁니다. 네. 또한 인크루트의 자료에 따르면요. 기업 선택 최우선 기준으로는 1위가 34.9%가 연봉이라고 답했고 중소기업에 해당할 수 있는 기업 비전은 20.3%에 불과했습니다. 네. 그래서 취준생들의 입장에서는 대기업이 조금 더 매력적인 선택지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토마스 프리드먼이라는 미래 직업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직업의 20만 개가 사라질 거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근데 이게 대부분 자꾸 우리가 대기업에 있으면 영원히 갈 것 같지만 안 가거든요. 네. 그러지 못하는 상황에서 적응을 해야 되는데 현실은 우리 학생들이 자꾸 현실을 이야기하는데 이 현실을 너무 과거에 그러니까 교수님이나 부모님 세대에 얽매여 있는 것 같아요. 시대는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거기에 네. 너무 많은 기회가 있는데 단지 중소기업이라는 이름만으로도 유망한 중소기업, 강소기업, 히든 챔피언 이런 전 세계 1위, 업종별 1위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160개가 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그런 업체들조차 중소기업이면 무조건 배제를 한다는 거죠. 네. 네, 그런 면에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정철상 교수님께서 인식의 문제라는 말씀을 계속 해주고 계신데 저는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인식의 문제일까요? 현실의 문제일까요? 대학생들의 인식이 잘못된 걸까요? 아니면 현실이 대학생들이 대기업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현실인 걸까요? 아까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다시피 그런 연봉, 명성, 그리고 근무 환경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격차가 너무나 큰 그런 현실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희 취준생들이 그런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전반전을 마무리해보고요. 중간 작전 타임에 들어가겠습니다. 네. 네, 본격적으로 토론 배틀에 들어가기 앞서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에게 팁 하나 공개하고 갈까요? 정쌤, 중소기업에 입사하기 위해서는 스펙이 어느 정도 돼야 할까요? 중소기업도 스펙이 천차만별입니다. 네. 어떤 기업이냐, 어떤 규모에 따라서 다르고 업종이나 이런 부분에서 전혀 다른데요. 어떤 면에서 보면 정량적인 스펙보다는 그 직무에서 수행하는 역량이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라서 중소기업들은 평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재능 있는 취업 준비생으로 본다라면 정량적으로 뭐 스펙이나 이런 자격증이나 토익이나 이런 점수들이 없어도 네. 충분히 자신의 역량을 펼치기에는 오히려 이런 유망한 중소기업이 훨씬 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뭐 이렇게 대기업에 들어가기 좀 스펙이 어렵다, 조금 스펙이 안 된다면 그냥 대기업 입사에 포기해야 될까요? 만약 본인의 꿈이 대기업에 가고 싶다라고 하면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죠. 미리 대기업은 안 좋다 이런 인식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자신이 지원한 직무와 전혀 다른 곳에 억지로 가서 그게 남들이 보여주기 좋은 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양길로 접어들고 있는 단계에 있는 대기업에까지 굳이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팁까지 잘 확인을 했고요. 저희 앞으로 또 다른 사연이 하나 더 들어와 있습니다. 네네. 네, 재현 씨가 소개해 줄까요? 알겠습니다. 오나라 오나라 아주 오나 가나라 가나라 아주 가나 무슨 맛이 나느냐? 홍시 맛이 납니다. 오,
어찌 그리 생각하느냐. 저는 제 입에서 홍시 맛이 나는데 어찌 홍시를 생각했냐 그러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나서 홍시라 그랬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타고난 절대미가 식품 중소기업에 입사한 지도 10년. 남자한테 딱 좋은 흑마늘 진액, 여자한테 딱 좋은 산수유 진액을 히트시키며 이분의 꽤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네, 그 사이 회사는 매출액도 높아지고 직원 수도 20명에서 1000명으로 늘었고요. 맞아요. 건실한 중소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 참 좋죠? 맞아요. 취준생에게 딱이다. 네. 취준생에게 딱 좋아. 취준생에게 참 좋은데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네. 네, 재한 씨. 네. 예전에 모 제약회사 드링크젤 광고 혹시 기억나세요? 네, 혹시 그거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제 기억에 되게 남았던 게 그 드링크젤 하나 주면서 뭐 이렇게 회사를 간다 뭐 이런 얘기 하다가 네가 그 회사를 크게 키워라라는 그 어떤 할아버지 말씀이 네. 이렇게 있던 그 광고였는데 참 가슴에 감동이고 기억이 맞아요. 많이 남았습니다. 기억력 네. 되게 좋으시네요. 고마워요. 네, 정 교수님, 네. 작은 회사에서 크게 키우는 꿈 과연 현실에서 가능할까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꿈을 가지고 벤처기업에 들어갔다가 스톡옵션 받고 네. 그 회사를 키워서 상장을 시켜서 저도 아, 가난함을 역시. 좀 벗어나보자 네네. 열심히 있었는데요. 있었는데요. 네, 경영자 마인드도 사실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런 환경적으로 무조건 다 키울 수 없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크게 바라보는 시선을 배우면서 그런 것들이 나중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성장해 나가는 재미가 맞습니다. 있습니다. 예. 대기업은 이미 다 성장되어 있어가지고 네. 재미가 없어요. 네. 재미가 없다고 하셨는데 네네네. 저는 이제 뭐 대기업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그런 부분에 조금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게 제가 이제 CJ 입사했을 때 아무래도 국내에서는 이미 성장을 다 했지만 네네. 해외에서는 굉장히 이제 개척자로서의 활동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1년 중에 한 10개월 이상 항상 해외에서 TF 활동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뭐 10개월이나요? 설날 때는 중국에 가고 크리스마스 네. 때는 미국에 가고 멕시코 가고 브라질 가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거기서 개척자 정신으로 많은 것을 해냈거든요. 네. 물론 이제 방금 교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성장 단계, 성숙기에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네. 좀 더 확장되는 개념은 많이 없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제 사례는 개인적인 사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이라는 곳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규모라든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수준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많은 기회가 오히려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여기서 첨언을 하나 드려서 이 사례를 좀 보강을 해보도록 할게요. 강민혁 대표님께서는 중소기업의 전문성에 대해서 의문을 품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역으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대기업의 전문성이 과연 직원들에게 골고루 분배가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요. 제가 가지고 온 자료에 따르면 보통 일반적인 대기업에서는 25가지가 넘는 부서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경영지원, 영업, 기술, 생산, 충무, 경리, 구매, 인사 등등등 25가지가 넘는 부서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서의 직원들을 모두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실제로 업무에 도움이 된 자격증은 하나입니다. 컴퓨터 자격증이요. 왜 이 다양한 부서들, 뭐 품질 관리, 뭐 이런 경우엔 컴퓨터가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인재 개발, 경영 개선, 영업, 이 사람들이 왜 컴퓨터가 필요하죠? 답은 한 가지예요. 이 사람들은 전부 대기업의 톱니바퀴로서 어떤 획일화된 업무, 서류 직무만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네. 이런 사람들에게 중소기업 이상의 전문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찬성 측이 주장하신 전문성과 미래 비전. 근데 전문성, 중소기업, 대기업 다 형편없는 거 똑같다고 치고 미래 비전 둘 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똑같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에게 남는 건 연봉, 복지 혜택, 명성이 대기업이 더 뛰어나다는 것. 이것은 사실 아닌가요? 그러면 우리가 확실히 대기업이 낫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지금 중소기업이 확실히 더 낫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나도 없는 것 아닌가요? 대기업은 톱니바퀴화 되어가고 있지만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의 전문성을 적극적으로 함양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직원 규모가 매우 작아요. 그렇죠? 작고 대기업에 뭐 다 합쳐봤자 대기업에 한 2팀 정도의 인력 명수밖에 되지 않을 거예요. 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자신의 직무 능력을 유연하게 발휘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저희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직무 능력을 자신이 배운 전공에 맞춰서 다각도로 유연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받기도 하고요. 네. 또 회사 차원에서 그걸 요구합니다. 또 두 번째, 업무적 재량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 경우에는 자기가 그냥 톱니바퀴 일부일 뿐만이 아니라 그 팀장이나 그 어떤 액티브한 직원의 위치에서 업무를 어떻게 수행해야 한다, 어떤 위기 상황일 때 이런 것들은 이렇게 바꾸어야 한다 등등 많은 재량을 부여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업계에 있어서 본인이 다루어야 하는 일의 문제나 그런 전문성이 함양이 될 수밖에 없겠죠. 실제로도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큰 기업에 들어가면 내가 제안을 해도 즉각적으로 제안을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결정 구조가 하이라키가 우리나라는 높아서 13단계까지 올라갑니다. 네. 한번 봤는데 어떤 중요한 안건은 2달이 걸립니다. 회신을 받는데 이거 할 건지 말 건지 네. 하는데도. 근데 중소기업은 바로 가능합니다. 네. 심지어 좋다라고 하면 즉각적으로 자금 투자도 가능하고 그러는 네. 경우도 내가 의견을 개진하고자 하는 게 즉각적으로 반영이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유망한 중소기업 대 사양길 대기업에 대한 토론 배틀 후반전까지 만나봤습니다. 양팀 최후 발언 해주시죠. 찬성 측 최후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취준생들이 생각할 만한 기업 요소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대기업의 높은 임금과 중소기업의 낮은 임금, 그리고 두 번째, 대기업의 낮은 직원 복지와 불건전 사내 문화, 그리고 중소기업의 높은 직원 복지 환경. 이 2가지를 생각하면 사실 되등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네. 마지막, 커리어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안정성만을 추구하지 않는 현대의 대학생들은 어찌 보면 전문성을 함양하고 싶어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궁극적인 개인의 행복이고 개인의 자아 실현을 위한 길이니까요. 네. 그렇다면 컴퓨터 서류 작업만 하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을 선택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라면 속꼬리보다 닭 대가리가 되겠습니다. 강력하네요. 네. 강력하네요. 반대팀도 최후 발언 해주시죠. 네, 반대팀 최후 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준생분들은 한 번쯤 이런 얘기를 들어봤을 겁니다.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가야 경제가 산다. 눈을 낮춰야 된다. 하지만 취준생 입장에서 이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일까요? 건강한 기업 생태계가 먼저 갖추어져야 중소기업의 자체 노력이 선행되어야 정부의 정책이 있어야 그 후에 중소기업을 가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현재까지는 전문성, 안정성, 연봉, 커리어 모든 측면에서 대기업이 조금 더 낫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대기업을 가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대기업들이 지금 채용 여력이 많이 없습니다. 근데 중견기업, 강소기업, 또 히든 챔피언 이런 기업들은 상당히 이제 많은 인력들을 채용하려고 하고 또 새로운 사업들에 도전해 나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단순히 중소기업이라는 인식의 틀에 갇혀가지고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리고 방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 기회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희생양이 돼서는 또 안 되거든요. 안정적으로 바라보는 관점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가 정답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오늘 시청자분들께서 충분히 이 얘기를 공감하시고 잘 결정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두 팀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청년 취업이 정말 어렵다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또 중소기업에서는 또 일할 사람이 없다는 말도 많이 나오고 있죠. 네, 맞습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하고요. 어느 기업에 가도 살만나도록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취준진담 함께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뜨거운 토론 배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